네, 이번 시간에는 평년수학량에 대해서 할게요. 평년수학량. 이 평년수학량도 시험에 꼭 한 5점짜리로 나오는 파트니까 완벽하게 해놓으세요. 이거 점수 주는 거니까 따야 돼요. 5점 따야 되거든요. 이제 1과목에서 꼭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년수학량 할 때가 이제 식이 있는데 식을 써놓고 용어 정의를 알면 더 쉬워요. 자, A 곱하기 5분의 Y B 곱하기 1-5분의 Y 이쪽까지 이렇게 싹 써요. 이 식을 여러분들 그 문방에서 나왔는 식을 전개하면은 이런 식이 돼요. 이런 식이 A는 과거 수학량이요. 그때 이게 이제 과거 수학량인데 그 보험에 가입한 농지에 실제 과거에 가입하는 게 있으면은 이 과거 수학량을 평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표준 수학량. 표준 수학량을 과거치 평균해 놓은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용어 정의 봤을 때 이게 가중평균한 거거든요. 가중평균. 이게 가입했음. 가중평균이라는 게 뭐냐면 중간에 그 누적에서 가입한 횟수 안 하는 횟수 이렇게 이제 보험을 보통 이제 5년 단위로 잘라서 하거든요. 5년치 자료 가지고 5년치 자료로 이 과거 수학량을 통계를 내는데 5년치 자료로 내는데 자 보험에 가입을 하나도 안 했다. 표준 수학량과 하고 조사 수학량 그 과거 수학량 실제 과거 수학량 과거에 그 농지의 실제 수학량 이렇게 있는데 가입 헌가에 따라서 가입 횟수에 따라서 이게 그러면 한 번도 가입을 안 했으면은 만약에 처음 가입하면 표준 수학량의 100%를 써요. 표준 수학량의 100%. 요거 여러분들 잘 놓치고 있는데 기억 잘해야 돼요. 표준 수학량의 최초 가입할 때 표준 수학량의 100%를 쓰거든요. 평년 수학량을. 그리고 5번을 다 가입했다. 5번을 다 가입했으면은 쭈쭈쭈쭈 갖고 과거 수학량만 써요. 과거 수학량. 이 과거 수학량. 요거만 쓰거든요. 5번을 다 가입하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2년 가입 안 했고 그 다음에 3년은 가입했다. 3년을 이렇게 쓰죠? 그렇으면은, 자, 2년 가입하고, 5년 동안 3년 미가입이다. 그랬으면은, 가입했을 때, 자, 5분의, 이 전체 5개예요. 5개. 이 5개. 5분의 5배 분의 2 곱하기 과거 수학량 2 곱하기 과거 수학량 플러스 이렇게 중간에 이걸 누적해가지고 5로 나눠준 거 구간수로 나눠준 걸 가중평균했다고 그래요. 3년을 미가입했으면 3 곱하기 표준 수학량 이 의미가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5개, 구간이 5개인데 가입원에 그 2년 가입했죠. 그 가입원 횟수 과거 수학량을 적용하고 미가입원 횟수는 표준 수학량을 적용해가지고 이걸 가중평균해서 낸 것을 평년 수학량이라고 한다. 요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년 수학량을 여러분들이 식을 옆방에 있는 대로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다니는데 요렇게 한눈에서 가지고 다니세요. 요렇게 알아놓으면 편해요. 요렇게 알아놓으세요. 요렇게 용어 정의하고 일치해요. 요렇게 딱 해놓는 게. 그 다음에 평년 수학량이 왜 중요하냐? 평년 수학량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에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 자, 첫째는 보험 가입 금액. 가입 금액을 정해야 되는데 평년 수확량 일정 범위로 정한다고. 평년 수확량 일정 범위. 이렇게. 그 다음에 나 보험금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할 때도 종합이한 방식에서는, 자, 보험금, 여러분들 보험금 지급을 하는데, 지금 농작물 재고, 원래는 손해보험이니까, 이것도 농작물 재고 손해보험이거든.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이 원칙이에요. 실손보상.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 손해한 것만큼만 보장해준다는 거예요. 보험은 적극적으로 어떤 재산상의 이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보험은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으로 현상 유지예요. 현상 유지가 목적이거든요. 이득 금지 원칙 적용한다고요. 이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험금 지급은 실손이 있고, 원래 실손 보상이 원칙인데, 그 다음에 수확감소량, 종합이용 방식은 수확감소량 방식이에요. 수확감소량을 보장해 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데, 평년 수확량, 지금 보험을 가입했다. 여기서 수확을 하잖아요. 여기서 가입을 하고. 그러면은 수확할 때에 과거에 이만큼 수확을 했으니까 아무런 사고가 평년 수확량은 평년 정도 재해가 있다는 가정하에 산출하는 거예요. 평년 정도 재해가 있었을 때에 수확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 기준이에요. 기준. 지금 이 가입 시점에서 추정을 해놓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을. 이 평년 수확량을 추정을 해놔요. 그냥 추정을 해놓고, 실제 수확기 때 수확이 얼마냐, 실제 나온 수확량하고 이 차이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차이 보상. 요게 기본 원리다고, 이게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평균 수확량 아주 측정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그러면 뗄르머니 그냥 1년치 하나만 가지고 해버린다.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 에러가 나니까 5년치 자료를 가지고 온다고요. 이렇게 표준치로 좀 맞추려고. 이 수확량. 그럼 수확량이 평년 정도 뭐 재해가 없었다든가 그렇다면 평년 정도 수확량이 나오겠죠. 그러나 재해가 있어가지고 수확량이 그만큼 줄었다고 보고, 이때 재해가 있어가지고 줄었다고 보고 이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의 차이를 보상해 준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내가 설명해 주면은, 과수에서 수확 개시 후에는 요거 그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복잡하니까 이거 설명 안 하고, 평년 수확량 이 개념을 조금 잘 잡아놔야 돼요. 평년 수확량.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은 이 표준 수확량을 어떻게 잡았냐, 가입한 농지의 수확량이 아니고 그 지역, 가입한 농지가 여기가 있어요. 가입한 농지, 어떤 A라는 사람의 농지가 있으면 이 지역, 일정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치로 한번 잡아봐요. 표준치로 잡은 거예요. 요게 표준 수확량이에요. 표준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평년 수확량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농작물 재배보험에서 이 평년 수확량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이게 산출하는데. 그래서 이 산출하는 방법은 시험에 항상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뒤에다가 붙이는 게 있어요. 이 비례상수라는 것을 붙이는데, 자, 여기다가 B나 D분의 C를 붙여줘요. 이거보다 비례상수라고 그래요. 비례상수가 뭐냐? 이게 과거 표준수학량이죠. 표준수학량 분의 보험 가입 이듬해 예상되는 표준수학량이에요. 보험 가입 시점에 예상되는 표준수학량인데 C를 왜 쓰냐면은 이 C는 재배 방법을 바꿨다든가 품종을 개량했다든가 해서 수확량이 변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그 비례상수로서 정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뭐 재배 방식을 소식 재배인데 뭐 일반 재배 방식으로 바꿨다든가 재배 방법을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품종을 개량했다든가 어떤 획기적으로 계산했다든가 수확량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이 비례상수를 하나 정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B분의 C 요거 하나 얘기해주고, 근데 여기다 D는 기준표준수확량이라고 하나 생겼어요. 기준표준수확량인데 요걸 쓰는 거는 적과는 종합이에요. 저 옛날에 포도도 썼는데 포도는 이번에 바뀌었어요. 표준수확량으로. 적종가 있어. 적종가 있는데 이 기준표준수확량을 쓸 경우에는 사과 일반 재배 방식이고 사과 일반 재배 방식을 쓰고 배는 소식 재배 방식. 단감 떫은 감은 표준수확량 써요. 표준수확량. 그러니까 여러분들 쓸 때에 이제 단감 떫은감이 나오면은 이 B나 D가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D값을 쓰는 것은 사과하고 배예요. 이게 사과에서 밀식 반밀식을 쓰면은 D값을 써야 되고 사과에서 일반 재배 방식이면은 B나 D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걸 다른 것은 사과에서 밀식하고 반밀식, 이것도 소식 재배가 아닌 거, 일반 재배 방식이나 배 이런 것으로 쓴다면은 이제 D값이 생겨야겠죠. 요거 D 이것만 좀 주의하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은 이따 나중에 해줄게요. 그 다음에 다 하고 안 해. 그 다음에 변은 A 플러스 A 곱하기 5분의 Y. 배가 좀 달라요, 식이.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D 곱하기 1-5분의 Y 곱하기 D분의 C. 자, 이거 A는 과거수확량 평균이고 B는 지역별 기준수량이에요. 기준수량이고 D는 보존개수예요. 보존개수. 품종, 이양식이 재배 방식에 따라서 보정을 하거든요. 이 보존개수이고 이건 가입 연도고 D분의 C 이렇게 한다. 저도 같이 알아보세요. 이렇게 이게 벼도 식을 업무방법서에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알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알아보면 거의 노직은 다 똑같아요. 근데 표준수확량 대신에 벼는 그 지역별 기준수량하고 보존개수를 쓴다는 거, 요거 좀 달라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오디오고 복분자 A 곱하기 5분의 Y B 곱하기 1-5분의 Y 이렇게 오디 복분자. 이거는 비례상수 안 쓴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이게 비례상수 안 쓴다는 거, 요것만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평균 수확량을 구하는 색은 세 개로 구분된다는 거, 세 개로 구분된다는 거, 요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데, 그다음, 이제 과거 수확량이, 이제 과거 수확량, A 값이 이제 과거 수확량이 구하는 것들이 좀 다른데, 그것 좀 알아볼게요, 이제. 이 식 지워버리고, 과거 수확량 구하는 거는, 과거 수확량은, 자, 적과점 종합. 과거 수확량 정리를 해요. 적종, 적과후 첫거래 컸어요. 적과후 첫거래. 적과후 첫거래를 쓰기 때문에 조사 수확량이 없을 이유가 없죠. 얘는 적과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 복숭아는 포도 1, 2, 포도하고 복숭아는 맥스. 조사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이 50%. 50%에서 큰 거야, 큰 거. 이거 중에서 큰 거를 써요. 실제로, 지금 조사 수확량은 실제로 과수원에서 그 사고가 났는데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수확이 적을 거 아니에요? 적으니까 최소한 평년 수확량 50% 미만은 떨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 저 과거 수확량 구할 때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사고가 없어요. 무사고일 경우는 수확전 착과수 값어요. 수확전 착과수. 무사고일 때 요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확전 착과수 조사하니까 그거 갖다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나머지 가수들, 나머지 과수들은 중앙값을 써요. 중앙값. 그 다음 중앙값 평년 수확량하고,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의 50% 하고 조사 수확량. 이 중앙값 쓰거든. 중앙값이라는 게 뭐냐면, 중앙값이라는 게 가운데 있는 값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앙값이라는 게 가운데 있는 값인 줄 아는데, 이 중에서 셋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거. 이게 만약에 이게 5,000이고 5,000kg이고 이게 2,000kg이고 이게 3,000kg이다. 그럼 여기서 중앙값은 5,000 아니에요. 여기 중앙값은 이게 3,000이에요. 3,000. 이 가운데 값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거 내가 샘플로 하나 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보고 산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샘플로 있는 거 하나 산출하는 거 보면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수들 무사고시에는 맥스 그 평년 수확량하고 표준 수확량하고 1.2배를 해준다. 그러니까 무사고 할 때는 많이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좀 해서 이렇게 하면 과거 수확량 많이 잡아주겠죠. 그 다음에 팥작물하고 분작물 과거 수확량은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크다. 이럴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 다 써요.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적다. 그러면 2분의 조사 수확량 플러스 평년 수확량 쓰면 돼요. 농업 수입 보장도 똑같이 따라가요. 똑같이 따라가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하면은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건 끝나요. 평년 수확량 끝나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렇게 쭉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귤은 좀 달라요. 감귤은 수확량 조사를 안 하잖아요. 과실 가지고 조사를 하잖아요. 과실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평년수학량하고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 곱하기 그 다음에 조사수학량 여기 중앙값을 쓰거든요. 요거 조금 다른 걸 알아놔요. 근데 요거 2017년도 이후로 지금 2017년도 이후만 적용하기로 해가지고 약간의 좀 저기가 있어요. 2018년도인가? 그 이후로만 이렇게 적용을 하게 돼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감교 시험만 알아놓고 시험에는 조금 잘 안 나오는 확률이 많아요. 감교. 그래도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정확히 조금 알아놓고 과거수학량 구하는 거. 자, 요렇게 하면은 평년수학량 구하는 것은 싹 정리가 돼요. 이게 정리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복잡하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안 바꾸려고 자기가 예전에 하던 것들 굉장히 고집하는데 좀 바꿔서 하세요. 좀 공부하기 수월하게 좀 해요. 좀 왜 이렇게 막 고집 해가지고 이렇게 쉬운 방법들이 있는데 정리하고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요.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평년수학량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마지막에 자료를 조금 다 드릴 거예요. 자료를 드리는데 적중처럼 계산해봐요. 맨날 적중처럼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수시로 풀어봐요. 내가 샘플 문제를 쭉 드릴 테니까 한 7, 8문제 드릴 테니까 계속 풀어봐요. 계속 풀어봐가지고 좀 맞으라고. 점수 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내가 왜 이러냐면, 여러분들 적중 엄청 공부해놓고 5점, 점수 못다 0점 맞는 사람도 있고, 5점 맞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그냥. 근데 요거 적정 노래 거는 거에 10분의 1만 드려도 5점 그냥 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고 연습을 안 해버리면 시험장가서 실수예요. 이렇게 중앙값 찾아오는 거나 이런 거 잘못 찾아온다고 막 헷갈려가지고 시험장에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리고 시험 문제 풀 때게 이게 미가입이 있으면은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뭐 2018, 2019, 2020 있는데 이때 미가입 있잖아요. 미가입 연도 요건 일단 그어버리세요. 미가입 연도 있으면 시험장에서 헷갈리니까 빨리 그어버리고 나머지 가입한 것만 가지고 해요. 그 다음에 과거 수학량 평균 구할 때는 3년 이상 가입은 실적이 있으면은 1개년치 제외하고요. 최저값 하나 제외하고 평균 내요. 그 평균 내는 거 그것만 좀 조심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평년수학량은 다 끝나요. 자, 평년수학량 여기까지 하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